별 기대가 없는 토트넘의 이번 시즌 마지막 홈 경기가 열렸습니다. 상대는 토트넘이 9위까지도 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의 순위 경쟁 팀이었습니다. 브렌트포드. 브렌트포드는 말이죠, 맨시티 원정 경기에서 승리를 해버렸던 팀입니다. 최근 6경기에서도 3승 2무 1패로 매우 좋은 성적을 올리면서 10위 안으로 진입을 해버린 상황인 거죠. 거의 90년 만이라고 합니다. 거기다 전반기에도 토트넘은 브렌트포드에게 2실점을 먼저 한 후에 겨우 비기면서 힘들게 경기했고, 메이슨 체제에서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홈에서 겨우 1대0 겨우 승리했던 걸 보면 브렌트포드에게 또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별 기대가 없었다고 하는 거죠. 불안해서요. 1시간 전 토트넘 라인업이 발표된 후에는 손흥민의 득점조차도 기대할 수 없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토트넘에서 주전급이라고 볼 수 있는 호이베르, 로메로가 선발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로메로 대신 출전한 선수는 산체스였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정말 많았습니다. 거의 새로운 토트넘이 탄생했다고 봐도 됩니다. 포스터 골키퍼부터 에메르송, 산체스, 랑글레, 데이비스, 비수마, 스킵, 단주마, 클루셉스키, 손흥민, 그리고 케인. 4-2-3-1, 4-4-2, 4-3-3 그런 포메이션 같았습니다. 토트넘은 7위에서 6위라도 되기 위해 홈에서 매우 중요한 경기였는데 선수들 간의 호흡이라도 맞을까 하는 불안함 뿐이었죠. 그래도 희망 회로를 돌려봤을 때는 다이어 없죠, 페리시치 없죠, 포로도 없는 게 더 낫고 히샬리송 있으나 마나 하는 느낌이니까 메이슨 감독이 눈치 볼 것 없이 원하는 대로 전술을 짠 느낌이었습니다. 런던의 대낮에 열린 이 경기는 토트넘의 성적이 추락을 했지만 팬들의 열기는 전혀 줄어들지 않은 듯 만원 관중이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역시나 토트넘은 템포가 빠르지 않으면서 별다른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런 찰나에 전반 8분에 프리킥을 얻어냅니다. 스킵이 프리킥을 얻어냅니다. 뻔하죠. 케인이 차겠죠. 그런 벽에 맞겠죠. 킥을 할 때 케인은 클루셉스키와 같이 있었습니다. 이거 들어가도 짜증날 듯한 그런 케인의 유일한 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반전, 진짜 대반전입니다. 케인이 세트피스에서 득점에 성공을 한 것입니다. 저는 처음 보는 광경입니다. 케인이 프리킥 골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케인의 득점은 토트넘의 완벽한 작품이었습니다. 동료 선수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나올 수 없는 골이죠. 먼저 클루셉스키가 상대를 속이는 힐킥으로 볼을 건드려줬고, 수비 라인을 오버한 스킵과 데이비스가 골대를 바라보고 있는 이상한 상황이었는데 클루셉의 힐킥 순간 갑자기 순식간에 뛰쳐나와가지고 브렌트포드 선수들을 밀어내면서 럭비를 펼치더니 길을 열어주었고, 케인이 강력한 중거리 슛으로 득점에 성공한 것입니다. 소름 돋았죠. 이렇게까지 아름다운 골이 만들어지다니 예술작품 골이었습니다. 이 한 골로 토트넘은 분위기가 달아올랐습니다. 케인에게 박수도 쳐줘야죠. 케인은 30골을 넣기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전혀 새로운 팀 같았습니다. 메이슨이 포체티노 시절 때 흡수했던 걸 적용한 듯 보였죠. 무리뉴 때처럼 수비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전에 토트넘은 슈팅 9개, 유효슈팅 5개를 기록하고 점유율도 60%에 가까웠습니다. 브렌트포드는 유효슈팅이 제로였습니다. 손흥민은 전반 10분에 케인이 미드필드 진영에서 단 한 번의 패스로 손흥민에게 기회를 주었고, 박스 안까지 진입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슈팅까지 만들어내며 브렌트포드를 위협했습니다. 매우 아쉬웠죠. 전반 23분에는 손흥민이 클루셉스키와 환상적인 호흡을 보여주는데 패스를 주고 받더니 클루셉스키가 박스 안에서 다시 백힐로 손흥민에게 연결해주고 손흥민이 크로스를 올려줬는데 에메르송이 어쩐 일로 완벽한 다이빙 헤딩으로 골이다 순간 상대 수비수가 골대 안에서 막아버렸습니다. 전반 41분에는 손흥민이 미드필드 진영에서 케인과의 좋은 호흡으로도 풀어나갔고, 에메르송의 패스와 함께 손흥민이 박스 안에서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렸는데 또 아쉽게도 단주마의 헤딩이 살짝 빗나갔습니다. 토트넘은 전반전만큼은 메이슨 체제에서 가장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작품이 많았거든요. 역시 메이슨이 포체, 무리뉴, 콘테를 제대로 흡수한 결과를 보여준 듯 했습니다. 그럼 이제 후반전에 손흥민의 득점만 넣으면 되겠죠? 이런 젠장. 후반전에 토트넘은 초토화를 당하게 됩니다. 한 골도 넣지 못하고 3실점을 하다니요.
돌아보면 이상한 장면이 전반전에 있었습니다. 전반 34분에 브랜트포드 라야 골키퍼가 갑자기 주저앉았거든요. 네. 어디서 무슨 상황이 있었길래 골키퍼가 주저앉아요. 네. 거기다 카메라는 세컨 골키퍼도 비춰주면서 몸 풀려고 나옵니다. 뭔가 문제가 생겼겠죠. 네. 그런데 선수들이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토트넘 브랜트포드 선수들은 감독에게 전술 지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김진짜님이 얘기하듯 진짜 이상하죠. 네. 브랜트포드는 사실상 세트피스 외에 실점이 없었던 상황이었고 토트넘은 더 득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후반전 상황으로 보니까 브랜트포드 감독이 미리 예상하고 나온 전략이 빗나가면서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더라고요. 단지 브랜트포드 압박이 통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 감독이 뭔가 수정을 하고 지시를 했겠죠. 토트넘이 전반전에 어떻게 경기하는지를 겪고 나니 바로 브랜트포드가 재정비를 하더니 원래 토트넘이 압박당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쫄부팀 아닙니까? 네. 제대로 다시 당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산체스, 랑글레 센터백이 뭘 기대합니까? 산체스는 축구 지능이 떨어지고 랑글레는 느려 터지는데 상대의 빠른 발을 어떻게 막아야 할지조차 모르는데 후반 4분 만에 단 2번의 패스로 박스 안에서 기회를 주고 느슨한 수비를 실점을 하고 후반 16분 데이비스 랑글레 전혀 쫓아가지도 못하고 또 실점하면서 역전당하고 후반 38분 이젠 스킵이 대놓고 실수하면서 기어이 3실점까지 만들었습니다. 불안하다고 했죠. 실점이 안 나오는 게 이상한 거죠. 앞서 언급했듯이 브랜트포드가 토트넘의 단순함을 파악한 순간 실력 없고 투지 없고 열정 없는 토트넘 선수들의 단점을 제대로 공략을 했습니다. 추가 시간 9분이 주어지면 뭐하나요? 전반전에 들어누웠던 골키퍼는 날아다닙니다. 추가 시간에 토트넘 득점 찬스들이 골만 돼서도 무승부였을 텐데 라야 골키퍼가 미친 선방들을 보입니다. 중계 카메라는 재미있는 듯 레비를 포착해서 비춰주고 관중들의 레비 아웃도 비춰주면서 카메라맨마저도 토트넘의 분위기를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3실점이 되는 순간 관중들은 경기장을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기어이 토트넘은 기록적인 62실점까지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기 4골이 나오면서 올 시즌 토트넘 경기에서 나오는 총득점 전체 공등 1등으로 올라섰습니다. 66득점, 62실점. 참고로 11위 첼시는 실점이 41점입니다. 토트넘은 유로파 리그도 탈락이 확정이 되었고 9위까지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팀이 이런 분위기에 리즈와의 원정 경기에서 어떻게 이겨요? 리즈는 절체절명의 강등 상황이다 보니까 죽을 각오로 달려들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파이팅은 리즈가 더 강할 거고 토트넘 수비는 갑자기 나아질 리 없기 때문에 그냥 당해야만 합니다. 애초부터 승리의 기대보다 손흥민의 득점만을 기대했던 것 뿐인데 손흥민은 오늘 확실한 윙어로서 날카로운 크로스들을 보여줬을 뿐 후반전 슈팅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손흥민의 경기 후 인터뷰에서 순위를 봤을 때도 중요한 경기였는데 전반전을 잘하고도 후반전 들어 실수를 많이 했다. 아니란 생각이 가득했다. 홈에서 3실점하는 건 용납할 수 없는데 반복된다는 게 너무 실망스럽다. 이렇게 홈 마지막 경기를 마무리해서 죄송하다. 시즌 최종전을 앞두고 오늘 결과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마지막 리즈전은 리즈도 어려운 순위에 있기에 어려운 경기가 될 거라고 본다. 잘 회복해서 좋은 경기를 하겠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것밖에 없다고 본다. 팬들께는 너무나도 감사하다. 매 순간 매주 매 경기 느끼지만 항상 감사하다는 말로 부족하다. 리즈와의 최종전에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하다. 염치 없지만 한 번 더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침통했습니다. 손흥민이 대놓고 수비수들을 깠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제발 분노를 표출해서 수비수들이 다 떠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수비 실력은 갑자기 바뀔 수가 없어요. 다음 시즌 70실점 볼 순 없잖아. 여러분 모두 진정들 하시고요. 축구는 축구일 뿐 정신건강을 지키자.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